다큐 리뷰. 이번에는 NHK 우주대기행 8부작 중에 5편 생명에 새겨진 별의 생거사입니다. 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듭되는 별의 탄생, 소멸과 핵융합을 통해 새로운 원소들이 차례대로 생겨났고, 그 원소들이 다시 뭉쳐갖고 우리 태양과 같은 새로운 별로 탄생했으며 우리 생명체의 몸을 이루었다. 이게 5편의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옛날부터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죠, 인간들이. 그게 이제 연금술인데, 그 연금술의 원리 같은 거는 맞아요. 다른 원소를 막 섞어가지고 막 융해시켜가지고 섞으면은 금이 만들어진다. 이게 연금술 아닙니까? 다른 원소로 해서 금을 만드는 건 맞죠. 근데 다른 원소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금을 만들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태양 에너지 갖고도 못 만드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정도면은 헬륨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금을 지구에서 무슨 재주로 만듭니까? 100%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로 끝난 거죠. 수소 원자핵은 양동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반발하는데, 수소 원자핵을 붙여서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선 태양에 맞먹는 초고온의 세계를 만들어야만 하죠. 이게 수소 두 개가 합쳐가지고 헬륨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헬륨의 질량이 수소 두 개의 질량보다 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 되면서 질량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질량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도 핵융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인공태양 프로젝트죠. 그래서 수소 두 개를 합쳐갖고 헬륨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에너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별이 진행 원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별의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라늄 동일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계산해 보면 된다. 렌즈 제작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스케치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프리즘으로 빛을 이제 분광을 시키는 거죠. 분광을 쫙 시키면 무지개가 딱 뜰 거 아닙니까? 이 무지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검은 띠가 쭉 생기는데 그게 574개나 생겼다는 거죠. 이 검은 띠를 도대체 이게 왜 생겼을까? 이걸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브라운호퍼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게. 무지개 7색깔로 나누어진 빛 속에 검은 선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574개의 이름. 이 검은 선들은 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브라운호퍼는 생애를 걸고 필사적으로 조사해봤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브라운호퍼의 발견으로부터 반세기 뒤의 일입니다. 사실 이 검은 선은 원소를 나타내고 있었죠. 태양을 대신한 조명 앞에서 원소의 하나인 나트륨을 태웁니다. 그리고 불꽃을 통과해서 나오는 조명의 빛을 관찰합니다. 프리즘을 써서 7색깔로 나누면 적색과 황색 사이에 검은 선 한 가닥이 보입니다. 이 검은 선은 나트륨 원소의 존재를 나타내죠. 브라운호퍼의 스케치에도 이 실험과 같은 위치에 검은 선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태양에 나트륨 원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검은 선들은 태양에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 C로 이름 붙인 선은 수소입니다. E로 이름 붙인 선은 철이죠.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 초기별을 조사한 결과 수소와 헬륨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별인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초기 별의 나이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별의 나이를 알려면 토륨 반감기 145억 년이고 우라늄은 반감기가 45억 년인데 토륨이냐 우라늄을 조사하면은 이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초기별에는 수소와 헬륨만 존재하잖아요. 토륨이랑 우라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반감기 갖고 이 초기별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별의 잔해의 운석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태양이 우리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빅뱅이 130억 년, 140억 년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빅뱅 하고 나서 거의 100억 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지난 다음에 태양계가 탄생했는데 100억 년 지날 동안에 이미 원소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150억 년의 우주 역사는 별들의 생가사가 이루어낸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별의 잔해의 행성상 성운이 우리 은하에 천여 개 존재하는데 대량의 탄소와 산소가 존재해. 이미 다른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색거성의 폭발에 2억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정갈자 안타레스는 적색거성의 3배고 오리온자의 베텔게우스는 적색거성의 60배. 그러면 조금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겠죠. 찬드라 X선 망원경이 잡은 카시오페아 A 대폭발 그걸로 해서 이게 지금 뒤에 배경이 바로 그 찬드라 X선 망원경이 잡은 건데 녹색은 규소고 흰색은 칼슘인데 이건 30억도가 돼야 만들어진다는 거고 적색이 철인데 이건 50억도가 돼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초신성의 대폭발로 90여 종의 원소가 만들어졌다. 그 금을 만들어내려면 초신성의 대폭발이 필요한 거죠. 황수자리 개성운 중선자별의 충돌은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금이 만들어졌다. 이게 중심부의 온도가 1조도라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으로 시작한 원소가 별들의 폭발로 인해 다양한 원소로 변한다. 그 별들의 생가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체도 탄생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생명체는 이 풍요로운 지구에서 그 우주의 유산을 되도록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초기에는 수소랑 헬륨만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핵을 융합을 시키려면 반발하는 양성자가 서로 반발하잖아요. 그걸 강제로 병합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태양 정도의 에너지로는 헬륨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베텔게우스 정도 되면 산소까지는 가능하고 금을 만들어내려면 중성자별의 충돌로 인한 그 1조 정도의 온도가 요구된다는 얘기죠. 결국 90여 종의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초신성 등의 대폭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지구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게 제5편 생명체에 새겨진 별의 생과사의 내용입니다.